조금 늦어도 장사 성공하는 사장님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째 식당, 카페, 미용, 술집 사장님들 마케팅을 교육하고 있고 그동안 1000분이 넘는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빠르게 잘 되는 가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몇 달을 버텨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몇 달을 버틴 사장님과 중간에 그만둔 사장님, 그 차이가 결국 오늘의 매출을 갈랐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마음 아실 겁니다. 뭔가 시작은 했는데 생각만큼 손님이 늘지 않고 옆 가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게만 제자리인 것 같고 이러다 이번 달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그 불안은 사장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장님들마다 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갈림길에서 좀 늦어도 결국 성공하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이 불안이 더 커집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근처에는 새 가게가 계속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해도 결과가 바로 안 보이면은 이러다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조급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조급함이 성급한 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조금만 늦게 나와도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접어버리면은 정작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손을 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은 사장님도 이유를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가 결국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 동네 상권이 죽어서요. 요즘 다 그렇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원래 이 자리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이유를 밖에서 찾으면은 마음은 편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전 마음이 편해지는 대신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상권 탓, 경기 탓을 하는 동안 가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진짜 입지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본 사장님들 중에 입지가 좋은데도 망하는 가게가 있고 입지가 나쁜데도 줄 서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상권 안에서도 결과가 갈렸다는 건 입지 하나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늦어도 성공하는 사장님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밖에서 찾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상권도 경기도 사장님이 못 바꿉니다. 하지만 손님이 우리 가게를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예약하고 어디서 이탈하는지는 사장님이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 하나가 몇 달을 헤매던 문제를 하루 만에 풀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안 보여도 최소한의 기간은 밀고 나갑니다. 마케팅 시작하고 2주 길어야 한 달 해보고 역시 나랑 안 맞나 보다 효과가 없네 하고 그만두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케팅은 심자마자 열리는 게 아닙니다. 검색 노출이 자리 잡고 리뷰가 쌓이고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려면은 최소한 두세 달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못 버티고 그만두면 씨앗만 심어놓고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매출을 눈으로 확인하는 구조라서 더 조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매출, 내일 매출, 이번 주 매출을 매일 체크하다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다릅니다. 어떤 가게를 처음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방문까지 이어지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사장님이 리뷰 하나 남겨도 그걸 보고 손님이 찾아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차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효과가 분명히 쌓이고 있는데도 조급한 마음에 먼저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입장이라 두세 달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지표가 있습니다. 매출은 아직 안 올라도 검색 노출수나 프로필 조회수, 문의 건수는 한 달 안에도 움직입니다. 이 중간 지표가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다면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전주에서 한식당을 하시는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개업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점심 매출이 늘지 않아서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리뷰 관리와 소개글 정리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으니까 이거 계속해야 하나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매출 말고 검색 노출수를 같이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노출수는 그 한 달 사이 50% 넘게 늘어 있었습니다. 아직 방문으로 안 이어졌을 뿐 사람들 눈에는 더 많이 띄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보고 2달 더 밀고 나갔고 석 달째부터 점심 매출이 확실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평일 점심에도 웨이팅이 생깁니다. 사장님이 그때 포기했다면은 노출이 50% 넘게 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만뒀을 겁니다. 지금 그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숫자 한번 같이 봐주신 게 저를 버티게 해준 거예요. 좀 늦어도 성공하는 사장님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매출이라는 결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중간 신호를 같이 봅니다. 신호가 움직이고 있으면 결과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세 번째, 남들 다 지칠 때도 조용히 계속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다들 열심히 합니다. 사진 찍고 리뷰 부탁드리고 소개글 다듬고 근데 2달, 석 달 넘어가면 열의 9은 흐지부지 됩니다. 바빠서, 지쳐서, 특별히 티가 안 나서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도 방치되고 결국 다시 원점입니다. 저는 원래 뭘 꾸준히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저도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온 사장님들 중에 특별히 의지가 강한 분들만 꾸준히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의지가 아니라 부담을 최소로 줄인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뭔가 해야 한다고 정하면 무조건 지칩니다. 일주일에 한번 딱 하나만 정해두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주방에 있어서 짬이 안 나요. 이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만든 메뉴 사진 한 장 찍는데 걸리는 시간 딱 10초입니다. 그 10초를 일주일에 한번 정해둔 요일에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울 노원에서 작은 이자카야를 하시는 사장님이 딱 이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SNS에 뭔가 올리려고 하시다가 2주 만에 지쳐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시 시작할 때는 목표를 낮췄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날 들어온 안주 재료를 15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올리기로요. 처음 2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이거 의미 있나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시니까 석 달째부터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반년 넘게 이어오면서 평일 저녁에도 영상 보고 왔다는 손님이 흔해졌습니다. 매출로 보면은 반년 사이 평일 매출만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부담 없는 만큼만 계속한 겁니다. 좀 늦어도 성공하는 사장님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크게 하려다가 지쳐서 멈추는 대신 작게라도 끊기지 않게 이어갑니다. 남들이 2달 하다가 그만둘 때 조용히 계속하는 그 사장님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이미 첫 번째 조건은 갖추신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영상 앞부분만 보고 넘깁니다. 끝까지 보고 오늘 뭐라도 하나 실천해 보려는 마음. 그게 바로 좀 늦어도 결국 성공하는 사장님들의 시작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분명 지금보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매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